2025년 1월 미국 보스턴 한 공장에서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키 190cm, 몸무게 90kg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자동차 부품을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16시간 쉬지 않고 일합니다. 불평도 없고 휴가도 필요 없습니다. 실수율은 0.2%. 인간보다 빠르고 정확합니다. 이 로봇 한 대의 연간 운영 비용은 생산직 근로자 2명의 연봉과 같은 금액이죠. 그런데 로봇은 24시간 가동 가능하고 산재 보험도 필요 없습니다. 퇴직금도 없고 노동조합 파업도 없습니다. 입장에서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최고 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028년까지 전 세계 공장의 30%가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대체될 것입니다. 30%요. 전 세계 제조업 근로자 3억 명 중 9천만 명이 일자리를 잃는다는 뜻입니다. 한국은 제조업 종사자 300만 명 중 90만 명이 위험합니다. 문제는 이미 시작됐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조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징후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설마 나까지야? 라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산업혁명 당시 영국 직물 노동자들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기계가 우리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어. 하지만 10년 만에 6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경고입니다. 아니, 생존 매뉴얼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 징후를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당신의 밥그릇이 걸린 문제입니다. 당신 자녀의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3년 안에 당신도 아틀라스에게 자리를 내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징후, 로봇 기술이 폭발적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휴머노이드 로봇은 걷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계단 하나 오르는데 10분이 걸렸죠. 넘어지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틀라스는 백덤블링을 합니다. 파쿠르 동작도 가능합니다. 1코에 3m를 달립니다. 20kg 물건을 들고 계단을 오릅니다. 2020년 아틀라스의 작업 성공률은 60%였습니다. 2023년에는 85%로 올랐습니다. 2025년 현재 98%입니다. 단 5년 만에 거의 완벽에 가까워진 겁니다. 이 속도라면 2027년에는 인간을 완전히 능가합니다. 과거를 돌아보겠습니다. 1997년 IBM의 슈퍼컴퓨터 딥블루가 체스 세계 챔피언을 이겼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체스는 단순한 게임이야. 바둑은 절대 못 이겨? 하지만 2016년 구글 딥마인드의 알파고가 바둑 세계 챔피언 이세돌을 4대1로 이겼습니다. 불과 19년 만에 불가능이 가능이 됐습니다. 지금 로봇 기술도 똑같은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2020년에 불가능했던 게 2025년에 가능해졌습니다. 2025년에 어려운 게 2027년에는 쉬워질 겁니다. 기하급수적 성장입니다.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에요. 처음엔 느리다가 어느 순간 폭발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비용입니다. 올 2020년 휴머노이드 로봇 한 대 가격은 2억 원이었습니다. 너무 비싸서 극소수 기업만 도입했죠. 2023년에는 5천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2025년 현재 3천만 원입니다. 5년 만에 7분의 1로 떨어진 겁니다. 전문가들은 2027년에 1,500만 원까지 내려갈 거라고 예측합니다. 생산직 근로자 한 명의 연간 총비용은 얼마일까요? 월급 300만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12개월이면 3,600만 원입니다. 여기에 4대 보험 600만 원, 퇴직금 300만 원, 복리후생비 200만 원을 더하면 총 4,700만 원입니다. 한 명당 1년에 4,700만 원이 듭니다. 로봇은 어떻습니까? 구매 비용 3천만 원, 전기료 연 200만 원, 유지보수비 300만 원, 총 3,500만 원입니다. 첫 해만 해도 4,700만 원 대비 3,500만 원으로 저렴합니다. 2년차부터는 구매 비용이 빠지니까 500만 원만 듭니다. 인간 한 명 고용 비용의 10분의 1입니다. 더 무서운 건 생산성입니다. 인간은 하루 8시간 일합니다. 로봇은 16시간 일합니다. 2배죠. 인간은 휴가가 필요합니다. 연간 15일 쉽니다. 로봇은 365일 일합니다. 인간은 실수를 합니다. 불량률 5%, 로봇은 2% 미만입니다. 계산해 보겠습니다. 인간 근로자 2명이 1년에 만드는 제품이 10,000개라고 칩시다. 로봇 한 대는 2만 개를 만듭니다. 2배의 생산성이에요. 비용은 10분의 1이고 생산성은 2배입니다. 경영자라면 당연히 로봇을 선택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경기도 평택에 있는 중견 자동차 부품 공장 에이테크. 작년에 휴머노이드 로봇 10대를 도입했습니다. 총 투자 비용 3억 원. 이 로봇들이 대체한 인력은 생산직 근로자 20명입니다. 연간 인건비 절감액은 7억 원입니다.
단 6개월 만에 투자금을 회수했습니다. 에이테크 공장장 김대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걱정했습니다. 로봇이 제대로 작동할까? 하지만 도입 3개월 만에 불량률이 8%에서 2%로 떨어졌습니다. 생산량은 30% 늘었고요. 지금은 추가로 20대를 더 들여올 계획입니다. 20대가 더 들어오면 40명이 추가로 일자리를 잃습니다.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당신이 다니는 공장에 로봇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 옆자리 동료가 작년에 그만두고 그 자리에 기계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첫 번째 징후입니다. 기술 진화는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징후를 보시죠. 생산직 일자리 대체가 무서운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2020년 전 세계 산업용 로봇 설치 대수는 38만 대였습니다. 2023년에는 55만 대로 늘었습니다. 3년 만에 45% 증가한 겁니다. 2025년 현재는 72만 대입니다. 또 30% 늘었어요. 한국은 어떻습니까? 2020년 국내 산업용 로봇 설치 대수는 3만 8천 대였습니다. 2025년에는 6만 5천 대입니다. 5년 만에 거의 2배가 됐습니다. 특히 제조업 밀집 지역인 경기도 평택, 충남 아산, 울산 같은 곳은 증가율이 100%를 넘습니다. 이 로봇들이 대체한 일자리는 몇 개일까요? 국제로봇연맹 IFR 보고서에 따르면 로봇 한 대가 평균 3.5명의 일자리를 대체한다고 합니다. 72만 대면 250만 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250만 명이 일자리를 잃은 겁니다. 한국은 6만 5천 대니까 23만 명입니다. 더 큰 문제는 속도입니다. 과거 산업혁명 때는 어땠을까요? 18년부터 184년까지 66년에 걸쳐 증기기관이 보급됐습니다. 천천히 진행됐죠. 사람들이 적응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직업을 찾을 여유가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불과 5년입니다. 5년 만에 로봇 설치 대수가 2배로 늘었습니다. 10년이면 4배가 됩니다. 15년이면 8배가 돼요. 2040년에는 전 세계 제조업 일자리의 60%가 로봇으로 대체될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직종이 위험할까요? 먼저 조립 라인 작업자입니다. 자동차 부품을 조립하거나 전자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이죠. 이 직종은 이미 50% 이상 자동화됐습니다. 다음은 용접공입니다. 로봇 용접은 인간보다 정확하고 빠릅니다. 절단, 연마, 도색 같은 작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장 작업자도 위험합니다. 물류센터에서 상자를 나르고 포장하는 일은 이미 로봇이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쿠팡 물류센터 가보셨습니까? 로봇이 선반을 들고 작업자에게 옵니다. 작업자는 물건만 꺼내면 돼요. 곧 꺼내는 것도 로봇이 할 겁니다. 검사 작업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불량품을 골라내는 일은 인공지능 비전 시스템이 더 잘합니다. 인간 눈으로는 못 보는 미세한 결함까지 찾아냅니다. 반도체 공장에서는 이미 100% 자동화됐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울산에 있는 중견조선소 비마린. 작년까지 용접공이 200명 있었습니다. 올해 초 용접 로봇 50대를 도입했습니다. 결과는 용접공 150명이 해고됐습니다. 남은 50명은 로봇을 관리하는 역할로 전환됐고요. 비마린에서 20년간 용접 일을 했던 58세 박 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생 이 일만 했는데 갑자기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퇴직금 받긴 했지만 앞으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이도 있고 기술도 이것밖에 없는데요. 재취업은 꿈도 못 꿉니다. 그 박 사장 같은 사람이 한국에만 수십만 명입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건 연쇄 효과입니다. 생산직 근로자 150명이 해고되면 그들이 쓰던 돈이 사라집니다. 월급 300만 원씩 150명이면 월 4억 5천만 원입니다. 연간 54억 원이죠. 이 돈이 지역 경제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식당, 마트, 부동산, 학원 모두 타격을 받습니다. 실제로 울산 비마린 공장 근처 상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점심시간마다 붐비던 식당들이 올해는 한산합니다. 30년간 운영하던 식당 3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부동산 가격도 10% 떨어졌어요. 이게 바로 일자리 감소의 도미노 효과입니다. 여러분, 당신의 직장은 안전합니까? 당신이 하는 일이 로봇으로 대체 가능한 일은 아닙니까? 지금 당장 확인하십시오. 조립, 용접, 포장, 검사, 운반 같은 단순 반복 작업을 한다면 위험 신호입니다. 5년 안에 당신 자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징후, 인건비와 로봇 비용의 완전한 역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만 해도 로봇은 너무 비쌌습니다. 산업용 로봇 한 대에 3억 원이었죠. 생산직 근로자 6년치 인건비와 같았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사람을 쓰는 게 훨씬 경제적이었어요.
하지만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2025년 현재 휴머노이드 로봇 가격은 3천만 원입니다. 생산직 근로자 1년치 비용보다 싸졌어요. 게다가 로봇은 10년 이상 사용 가능합니다. 10년간 총 비용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인간 근로자 1명 10년 총 비용입니다. 연 4,700만 원 곱하기 10년은 4억 7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매년 임금 인상률 3%를 적용하면 실제로는 5억 원이 넘습니다. 퇴직금, 4대 보험, 복리후생비 다 포함한 금액이에요. 로봇 한 대, 10년 총 비용입니다. 구매 비용 3천만 원, 연간 유지비 500만 원 곱하기 10년은 5천만 원, 총 8천만 원입니다. 5억 원 대 8천만 원입니다. 로봇이 6분의 1입니다. 거기다 로봇은 하루 16시간 일하니까 실질 비용은 12분의 1로 떨어집니다. 이 격차는 계속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인건비는 매년 오르는데 로봇 가격은 매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생산직 평균 임금은 25%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로봇 가격은 60% 떨어졌어요. 전문가들은 2030년에는 로봇 가격이 1,000만 원 아래로 내려갈 거라고 예측합니다. 그때가 되면 로봇과 인간의 비용 격차가 20배 이상 벌어집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지는 거죠.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삼성전자 수원 공장은 2023년부터 생산 라인 자동화율을 90%로 높였습니다. 인력은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LG전자 창원 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명이 일하던 공장에서 현재 300명만 일합니다. 중소기업은 어떻습니까? 더 급격합니다.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인건비를 줄여야 하는데 로봇이 답입니다. 경기도 시흥의 중소플라스틱 사출업체 C플라스틱, 작년까지 직원 50명이었습니다. 올해 로봇 10대 도입하고 직원 30명으로 줄였습니다.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 줄이면 회사가 망합니다. 경쟁사는 이미 다 로봇으로 바꿨어요.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로봇 가격 하락은 기술 발전 덕분만이 아닙니다. 중국의 저가 로봇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로봇 제조사들이 1,000만 원대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품질은 조금 떨어지지만 단순 작업에는 충분합니다. 중국 로봇이 시장에 퍼지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 로봇 가격이 폭락합니다. 한국 기업들도 중국산 로봇을 쓰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 더 많은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더 무서운 건 임금 상승 압박입니다. 로봇이 늘어나면 남은 인간 근로자들의 협상력이 약해집니다. 그 사측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 인상 요구하면 로봇으로 바꾸겠습니다. 근로자는 할 말이 없어집니다. 결국 임금은 동결되거나 삭감됩니다. 실제로 독일 폭스바겐 공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2023년 노조가 5% 임금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회사는 거부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공장을 폴란드로 옮기겠다. 거기는 로봇 중심 공장으로 만들 거다. 결과는 노조가 2% 인상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협상력이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 울산 공장 노조가 작년에 임금 동결에 합의했습니다. 왜일까요? 회사가 로봇 도입을 확대하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일자리를 지키려면 임금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온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일자리도 줄고 임금도 안 오른다는 뜻입니다. 중산층이 무너지는 겁니다. 로봇과 경쟁해야 하는 시대에 인간의 몸값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징후, 중산층 소득 구조가 붕괴하고 있습니다. 숫자로 보겠습니다. 한국 가구당 중위소득은 2020년 450만 원이었습니다. 2025년에는 480만 원입니다. 5년간 30만 원 올랐네요. 연 6% 상승입니다. 괜찮아 보이죠?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다릅니다. 상위 20% 소득은 같은 기간 20% 올랐습니다. 하위 20%는 오히려 5% 떨어졌어요. 중간 계층인 생산직 근로자들은 거의 제자리입니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 소득은 감소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로봇이 대체하는 일자리가 바로 중산층 일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월급 300만 원에서 400만 원 받는 생산직, 사무직이 타격을 받습니다. 월급 1,000만 원 받는 고급 인력은 안전합니다. 최저임금 받는 서비스직도 아직은 괜찮아요. 중간이 무너지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동차 공장 생산직 근로자 평균 연봉은 4,500만 원입니다. 전형적인 중산층이죠. 이 사람들이 실직하면 어디로 갑니까? 재취업해도 월급이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택배기사, 경비원, 청소 같은 일을 하게 돼요. 연봉 2천만 원대입니다. 소득이 절반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대출 상환이 어려워집니다. 4,500만 원 받을 때 3억 원 아파트 대출 받았다고 칩시다. 월 상환액 150만 원이었습니다.
소득의 30%니까 감당 가능했죠. 그런데 소득이 2천만 원으로 떨어지면 월 167만 원 버는데 150만 원을 갚아야 합니다. 거의 전부죠.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집을 팔아야 합니다. 아파트를 급매로 내놓습니다. 하지만 사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들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중산층이 동시에 무너지면 부동산 시장이 붕괴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 재현되는 겁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울산 북구 송정동, 현대차 공장 근처 아파트 단지입니다. 2023년까지는 시세가 5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급매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차 협력업체들이 로봇 도입하면서 수백 명이 해고됐기 때문입니다. 올해 1월 현재 송정동 아파트 시세는 3억 5천만 원입니다. 1년 만에 30% 떨어진 겁니다. 집한 사람들은 대출금 갚고 나면 손에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20년 모은 재산이 한순간에 증발하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소비 감소입니다. 중산층이 한국 내수 시장의 70%를 책임집니다. 이 사람들이 돈을 써야 경제가 돌아갑니다. 그런데 소득이 줄고 빚에 시달리면 소비를 안 하게 됩니다. 식당 안 가고 옷 안 사고 여행 안 갑니다. 당장 먹고 사는 것만 걱정하게 돼요. 소비가 줄면 또 다른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식당, 백화점, 여행사 직원들이 잘립니다. 이 사람들도 중산층입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로봇이 생산직 일자리를 없앤다. 중산층 소득이 줄어든다. 소비가 감소한다. 서비스직 일자리가 사라진다. 또 소득이 줄어든다. 무한 반복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디플레이션 스파이럴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시작되면 멈추기 어렵습니다. 일본이 30년째 겪고 있는 문제죠. 한국도 똑같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로봇 때문에 말입니다. 여러분, 당신의 소득은 안전합니까? 당신이 속한 계층은 어디입니까? 중산층이라면 위험합니다. 지금부터 대비하지 않으면 5년 안에 하류층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집도 잃고 노후 자금도 잃고 자녀 교육비도 못 대게 됩니다. 다섯 번째 징후, 재교육 시스템이 전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이 바뀌면 일자리도 바뀝니다. 사라지는 일자리가 있으면 새로 생기는 일자리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이동할 수 있죠. 실제로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19년대 농업 인구가 줄어들 때 제조업 일자리가 늘었습니다. 농부들이 공장 노동자로 전환했어요. 1997년대 제조업이 자동화될 때 서비스업이 성장했습니다. 공장 노동자들이 판매원, 음식점 종업원으로 옮겨갔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로봇이 생산직을 대체하는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반면 새로 생기는 일자리는 고급 기술직입니다. 로봇 엔지니어, 인공지능 개발자, 데이터 분석가 같은 일이죠. 문제는 50대 용접공이 인공지능 개발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숫자로 보겠습니다. 향후 10년간 로봇 때문에 사라질 일자리는 100만 개입니다. 같은 기간 새로 생길 고급 기술직은 20만 개입니다. 80만 개가 부족한 겁니다. 게다가 그 20만 개도 대부분 20, 30대 고학력자들이 차지할 겁니다. 40, 50대 생산직 근로자들은 갈 곳이 없어요. 정부 재교육 프로그램은 어떻습니까? 형편없습니다. 고용노동부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가자는 연간 50만 명입니다. 하지만 이 중 재취업에 성공하는 비율은 30%입니다. 15만 명만 성공하는 거죠. 나머지 35만 명은 장기 실업자가 됩니다. 더 큰 문제는 프로그램 내용입니다. 대부분 단기 속성 과정입니다. 3개월짜리 컴퓨터 기초 포토샵, 엑셀 같은 거예요. 이런 걸 배워서 취업이 됩니까? 안 됩니다. 기업이 원하는 건 실무 경력자입니다. 3개월 교육받은 50대를 뽑을 기업은 없어요.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인천 남동구에 사는 55세 이대리. 작년에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해고됐습니다. 25년간 조립 일만 했어요. 고용센터에서 직업훈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3개월짜리 스마트 팩토리 운영 과정을 들었습니다. 교육 내용은 어땠을까요? 로봇 작동 원리, 프로그래밍 기초, 센서 관리 같은 거였습니다. 이대리는 따라가기 힘들었습니다. 컴퓨터도 잘 못 다루는데 프로그래밍이라니요. 겨우 수료는 했지만 취업은 못했습니다. 기업들은 경력자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대리는 택배기사가 됐습니다. 월 250만 원 벌어요. 예전 월급 400만 원의 절반입니다. 대출 2억 원이 있는데 월 100만 원씩 갚아야 합니다. 남는 돈으로 생활하기 빠듯합니다. 재교육이 무슨 소용입니까? 나이 든 사람은 결국 막노동밖에 못합니다. 이대리 같은 사람이 몇 명일까요? 지금 수십만 명이고 앞으로 100만 명이 넘을 겁니다. 이 사람들을 위한 실질적인 재교육 시스템이 없습니다. 정부는 예산 부족을 핑계댑니다. 기업은 자기 일 아니라고 합니다. 개인은 혼자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젊은 세대도 안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20대가 배우는 기술도 10년 후면 쓸모 없어질 수 있습니다. 로봇과 인공지능이 그 일도 대체할 테니까요. 평생 재교육이 필요한 시대가 온 겁니다. 하지만 그럴 시스템이 없어요. 해외는 어떻습니까? 독일은 듀얼 시스템이 있습니다. 학교와 기업이 협력해서 실무 교육을 합니다. 실직자도 1년 이상 장기 재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비용은 정부와 기업이 절반씩 부담합니다. 재취업률은 70%가 넘습니다. 싱가포르는 스킬스 퓨처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국민 누구나 평생 500만 원 상당의 교육비를 지원받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분야를 선택해서 배울 수 있어요. 야스 정부가 적극적으로 미래 일자리를 준비시키는 겁니다. 한국은 그런 거 없습니다. 자기 개발은 알아서 하세요. 이게 정부 입장입니다. 결과는 뻔합니다. 준비된 소수만 살아남고 대다수는 낙오됩니다. 양극화가 극대화되는 거죠. 여러분, 당신은 준비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하는 일이 10년 후에도 필요할까요?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까? 아니라면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십시오. 정부가 안 도와주면 스스로 해야 합니다. 안 하면 도태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5가지 징후를 봤습니다. 로봇 기술 진화, 일자리 대체 가속화, 비용 역전, 중산층 붕괴, 재교육 부재. 모두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대응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3가지 전략을 꼭 실천하십시오. 첫 번째 전략, 로봇이 못하는 일로 옮겨가십시오. 어떤 일이 안전할까요? 사람 대면이 필요한 일입니다. 간호사, 사회복지사, 상담사, 영업 같은 일이죠. 로봇은 공감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의 감정을 읽고 위로하는 건 인간만 할 수 있어요. 또 창의적인 일도 안전합니다. 디자이너, 마케터, 작가 같은 직업이죠. 로봇은 정해진 패턴대로만 움직입니다. 새로운 걸 창조하는 건 인간의 영역입니다. 물론 인공지능이 도와주긴 하지만 완전히 대체하진 못합니다. 복잡한 판단이 필요한 일도 괜찮습니다. 의사, 변호사, 회계사 같은 전문직이죠? 단순 진단이나 세금 계산은 인공지능이 하지만 최종 판단은 사람이 합니다.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옮겨갈까요? 지금 당장 자격증을 따십시오.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2급, 요양보호사 같은 거요. 교육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입니다. 비용은 100만 원에서 200만 원입니다. 고용센터에서 지원도 해줍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증 따면 어디서 일할 수 있을까요? 병원, 요양원, 보건소입니다. 월급은 250만 원에서 300만 원입니다. 적다고요? 하지만 안정적입니다. 로봇이 대체 못하니까요. 고령화 시대의 수요는 계속 늘어납니다. 사회복지사는 어떻습니까? 대학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따면 됩니다. 2년 과정이고 비용은 300만 원 정도입니다. 졸업하면 사회복지관, 주민센터, 노인복지관에서 일할 수 있어요. 월급은 300만 원 선입니다. 공무원 시험 붙으면 더 좋고요. 창의적 일은 어떻게 준비합니까? 온라인 강의를 활용하십시오. 유튜브, 패스트 캠퍼스, 인프런 같은 곳에서 디자인, 영상 편집, 글쓰기를 배울 수 있습니다. 비용은 10만 원에서 50만 원입니다. 6개월 열심히 하면 기초는 다집니다. 실력이 쌓이면 프리랜서로 일할 수 있습니다. 크몽, 프리모아 같은 플랫폼에서 일감을 받아요. 처음엔 건당 5만 원에서 10만 원입니다. 실력이 늘면 100만 원짜리 프로젝트도 받을 수 있어요. 월 300만 원은 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겁니다. 나이가 너무 많아, 돈이 없어, 시간이 없어, 핑계 대지 마십시오. 1년 후 후회하는 것보다 지금 시작하는 게 낫습니다. 로봇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2번째 전략, 빚을 줄이고 현금을 확보하십시오. 일자리가 불안정해지면 제일 위험한 게 대출입니다. 월급이 끊기면 바로 연체가 시작돼요. 신용등급 떨어지고 집 빼앗기고 신용 불량자 됩니다. 그 전에 미리 정리하십시오. 어떻게 줄입니까? 먼저 고금리 대출부터 갚으십시오. 신용대출, 카드론, 마이너스 통장 같은 거요. 이자가 연 7%에서 15%입니다. 이 대출을 먼저 없애야 합니다. 여유 자금이 있으면 전부 상환에 쓰십시오. 주택담보대출은 어떻게 합니까? 원금 상환을 최대한 늘리십시오. 지금은 이자만 내고 있을 겁니다. 그럼 원금이 안 줄어요. 매달 10만 원이라도 원금을 갚으십시오. 10년 후 차이는 엄청납니다. 현금은 얼마나 모아야 할까요? 최소 6개월치 생활비입니다. 월 300만 원 쓴다면 1,800만 원이 필요해요. 이 돈이 있으면 실직해도 6개월은 버팁니다. 그 사이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죠. 어디에 모읍니까? 은행 예금보다는 머니마켓 펀드 MMF가 좋습니다. 언제든 찾을 수 있고 이자도 연 3% 정도 됩니다. 예금보다 조금 높아요. 안전하면서도 유동적입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건 투자입니다. 주식이나 코인으로 빨리 돈 벌어야지 이러다가 다 날립니다. 지금은 돈 벌 때가 아닙니다. 지킬 때입니다.
안정적으로 현금을 쌓으십시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부산에 사는 45세 최대리. 3년 전부터 빚 갚기를 시작했습니다. 신용대출 5천만 원, 주택담보대출 2억 원이 있었어요. 먼저 신용대출을 2년 만에 다 갚았습니다. 매달 200만 원씩 갚았죠. 주택담보대출은 원금 상환을 늘렸습니다. 매달 60만 원씩 갚았어요. 3년 후 대출 잔액은 1억 8천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현금도 1,500만 원 모았습니다. 작년에 회사가 구조조정을 했는데 최 대리는 살아남았어요. 왜? 빚이 적으니까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회사도 그걸 알았죠. 여러분, 빚은 목에 걸린 칼입니다. 평소엔 괜찮다가 위기가 오면 당신을 죽입니다. 지금 당장 빚부터 줄이십시오.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십시오. 현금이 많을수록 안전합니다. 세 번째 전략, 자녀 교육 방향을 바꾸십시오. 지금 자녀들은 로봇과 경쟁할 세대입니다. 과거처럼 공부 잘해서 대기업 가는 시대는 끝났어요. 대기업도 로봇 도입하면 사람 안 뽑습니다. 새로운 교육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첫째, 코딩과 인공지능입니다. 미래는 기술을 다루는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코딩을 배우게 하십시오. 스크래치, 파이썬 같은 걸로 시작하면 됩니다. 학원비는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입니다. 둘째,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로봇은 정답을 찾는 건 잘하지만 문제를 정의하는 건 못합니다. 아이에게 질문하는 습관을 길러주십시오. 왜? 어떻게? 다른 방법은? 같은 질문이죠. 학원보다 대화가 중요합니다. 셋째, 외국어와 글로벌 감각입니다. 한국 시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전 세계를 무대로 일해야 해요. 영어는 기본이고 중국어나 스페인어도 배우면 좋습니다. 온라인 교육이 발달했으니 비용 부담은 적습니다. 넷째, 사람과의 소통 능력입니다. 로봇이 못하는 게 공감과 협력입니다. 아이에게 팀 프로젝트 경험을 많이 시키십시오.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스포츠 같은 거요. 성적보다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학원을 줄이고 경험을 늘리십시오. 수학 학원 3개 보내지 말고 하나만 보내세요. 남는 시간에 코딩, 독서, 운동을 시키십시오. 비용도 줄고 아이 미래도 밝아집니다. 대학 선택도 바꾸십시오. 명문대 인문계보다는 지방대라도 공대, 의대, 컴퓨터공학과가 낫습니다. 졸업 후 취업률이 완전히 다릅니다. 명문대 인문계는 50% 취업도 못해요. 지방대 공대는 90%가 취업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45세 박씨.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성적은 중상위권이에요. 인문계 명문대는 어렵고 중위권 대학은 갈 수 있습니다. 박 씨는 아들에게 지방 국립대 컴퓨터공학과를 권했습니다. 아들은 반대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 가고 싶어요. 친구들도 다 서울 간다고 하는데 하지만 박 씨는 설득했습니다. 졸업 후를 봐라. 지금 로봇이 일자리를 다 가져간다. 기술이 있어야 산다. 아들은 결국 납득했습니다. 2년 후 아들은 부산대 컴퓨터공학과에 입학했습니다. 1학년 때부터 인공지능 동아리 활동을 했어요. 3학년 때 삼성전자 인턴십에 합격했습니다. 졸업 전에 정규직 제안을 받았죠. 연봉 5,500만 원입니다. 같은 또래 평균의 2배입니다. 박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들 자녀는 서울 중위권 대학 인문계 나와서 취업 못하고 있어요. 우리 아들은 20대에 이미 안정적입니다. 선택을 잘한 거죠. 여러분 자녀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방향만 바꾸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로봇 시대는 이미 왔습니다. 아틀라스가 하루 16시간 일하며 생산직 2명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건 시작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겁니다. 100만 개, 200만 개, 그 이상입니다. 5가지 징후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로봇 기술이 폭발적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생산직 일자리 대체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인건비와 로봇 비용이 역전됐습니다. 중산층 소득 구조가 붕괴하고 있습니다. 재교육 시스템이 전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징후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대비하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기회입니다. 로봇이 못하는 일로 옮겨가십시오. 빚을 줄이고 현금을 확보하십시오. 자녀 교육 방향을 바꾸십시오. 이 3가지만 실천해도 당신은 살아남습니다. 1997년 IMF 당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준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빚을 미리 갚았고 현금을 모아뒀고 새로운 기술을 배웠던 사람들이었죠. 반대로 무너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단지 설마라고 생각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 여러분은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준비할 것인가 아니면 설마하며 살 것인가. 로봇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기술 발전은 멈추지 않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3년입니다. 3년 안에 대규모 구조조정이 시작될 겁니다.
5년 안에 중산층 붕괴가 본격화될 겁니다. 10년 안에 100만 개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당신도 그 숫자에 포함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자격증 정보를 알아보십시오. 내일 빚 상환 계획을 세우십시오. 이번 주말에 자녀와 미래에 대해 대화하십시오. 작은 실천이 모여 당신을 구합니다. 당신의 미래는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 정부가 안 도와줍니다. 회사도 안 지켜줍니다. 오직 당신만이 당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준비하는 자만 살아남습니다. 이 로봇 시대, 생존의 열쇠는 당신 손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 움직이십시오. 이 정보가 유용하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